공부 쪽이 아니라 이쪽이다 하는 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쪽으로. 집에서만 사실은 집순이신 줄 알았는데 활동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겁 없이 먼저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은퇴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벌써 은퇴를 생각하는 그러게요.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북이 참 좋다. 김도원입니다. 목서윤입니다. 네, 오늘은 완주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26살 한송지 씨 영상으로 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웃는 모습이 정말 상큼하고 귀엽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26살인데 벌써 은퇴한 목표를 생각한다고 하니까 삶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신 분 같아요. 맞습니다. 이 도예를 하면서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과 이 바로 완주의 멋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정말 앳된 외모인데 네. 어디서 이런 열정이 나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잠시 후에 청춘 도예가 한송지 씨의 꿈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고요. 수요일 저녁 전해드리는 생방송 전북이 참 좋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전북이 참 좋다. 오늘은 수요일의 남자죠. 이백희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희 씨,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제가 출연하기 때문에 저는 수요일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수요일의 남자 이백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안 보고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은데 잘 네.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근데 오늘이요. 네. 겨울잠에서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에요. 그렇죠. 겨울잠에서 개굴 예쁘게 깨어나야 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개굴 이렇게 깨어날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리고 또 노래하는 저는 목이 아프고 아이가 있는데 같이 갈 곳이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괜찮으세요? 예. 서윤 씨는 괜찮나요? 저는 목도 아프고 눈도 빨개지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저도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전국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벌써 엿새째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밖에 나가는 것도 정말 두려운데요. 잿빛 재앙이란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공습에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같은 미세먼지 관련 제품이 판매가 600%나 늘었다고 해요. 600%? 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던데 요쪼록 좀 조만간 빨리 잡혔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다행인 게 내일 오전부터는 미세먼지가 조금 거친다고 하는데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올 봄에는 마스크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백희 씨, 오늘 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받아볼 이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 주제는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봄은 오고 3월은 또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당신의 3월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좋습니다. 네, 비록 걱정은 많지만 또 3월이 시작됐잖아요. 네. 좀 밝게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3월 들어 뭔가 시작하고 변화를 맞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이 되고 날이 좋아지면 괜히 옆구리가 막 시리고 그렇거든요. 예.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카카오톡은 전북이 참 좋다 친구 추가하신 후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3월부터 새로운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방송에 공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 사연 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도 드리고 있잖아요. 네. 중간 선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높죠. 예. 오늘 중간 선물은 가장 에너지 넘치는 사진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중간 선물 상품은 뭐가 되나요? 에너지를 보충하시라고요. 고칼로리 피자 선물 세트를 여러분께 맛있겠네요. 쏘겠습니다. 문자 카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 오늘 전북 순서인데요. 예. 백희 씨, 오늘은 어디를 또 다녀오셨나요? 이 미세먼지, 계속되는 미세먼지 속에서 자연이 정말 소중하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도심 속에서 야생동물을 만나볼 수 있는 그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음악, 이 익숙한 음악 기억하시죠? 동물들이 살 수 없는 땅에서는 인간도 살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그만큼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의미, 제가 여러분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전시가 있다 그래서 와 있습니다. 자, 잠깐만. 족제비, 노루, 파랑새. 안녕? 자, 지금 어떤 의미로 와 있는 거죠?
대답이 없지요. 제 이 말씀 제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의미를 담은 전시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야생동물 특별기획전 하는 거는요, 생태계 파괴에 따른 야생동물 멸종을 저희가 이제 막아보고자 예. 이렇게 특별기획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동물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주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멸종 위기종이라든지 천연동물 이런 쪽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이것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다. 마하트마 간디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예. 그 나라의 지적 수준은 약한 동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자, 평소에도 야생동물 보호에 관심을 갖고 계셨었나 봐요? 그렇게 관심이 크진 않았는데 여기 와서 다양한 동물들이 로드킬도 많이 당하는 그런 사연들을 보니까 마음이 되게 아프고, 아무래도 저희가 같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그런 야생 동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동물들이 사는 곳이 인간들도 같이 사는 곳이라 생각해서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생동물 특별전 언제까지 자, 제가 물어볼게요. 야생동물 특별전 언제까지 열리나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야생동물 특별전에 오셔서요, 야생동물의 소중함,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연과 생태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야생동물 특별전이어서 백희 씨는 머리에도 하나 이렇게 얹고 가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포스의 느낌, 이렇게 생존가의 느낌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썼는데 네. 실패? 아니요, 잘 어울렸어요. 예. 그리고 전북대 자연사박물관은 지난해 호남권 대학 중에서는 최초로 문을 열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야생동물 특별전 8월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야생동물들이 자동차나 유리창에 튀어서 죽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전시에 함께 하시면서 야생동물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전북에 살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전북에 살다에서 소개해드릴 분은 앞서 예고해드린 청춘 도예가인데요. 고향인 완주에 대한 애정도 남다른 오늘의 주인공, 지금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때로 무모해 보일지라도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그 길을 걸어가는 청춘이 있습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청춘 한송지 씨를 전북에 살다에서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완주의 한 공방. 아니 그런데 송지 씨 만나자마자 어딜 가는 거죠? 저희 엄마가 좋은 기회로 전시를 하게 되셔서 그쪽으로 갑니다. 엄마 전시하는데 빈소를 놓으면 어떡해. 네, 다른 건 없고 사랑만 들고 왔습니다. 4년 전 모녀는 공방을 함께 운영하며 엄마는 꿈꾸던 자수를, 딸 송지 씨는 도예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간의 작품을 모아 엄마는 첫 전시회를 열게 됐죠. 엄마가 좋아하시는 일 하면서 인정받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직은 전시 경험이 없는 송지 씨에게 엄마의 전시회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조금 부러워요.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서. 아니야. 준비하면 더 멋지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26살 한송지 씨. 그녀의 하루는 흙과 함께 시작됩니다. 시각 디자인과를 전공했지만 흙의 매력에 빠져 도예의 길을 걷게 됐죠. 어릴 때부터 되게 손으로 하는 거라든지 수공예 같은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뭘 만들거나 뭐 할 때는 집중력이 아주 뛰어나요. 공부 쪽이 아니라 이쪽이다 하는 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쪽으로. 손재주가 좋았던 딸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본 엄마의 안목으로 송지 씨는 자연스럽게 예술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어머니는 그녀의 가장 큰 지원군이 되었죠. 엄마, 봐봐. 예쁘네. 괜찮아? 나 주는 거야? 엄마 건 아닌데 좀 더 그릴까? 어떻게 할까? 아니, 딱 좋아. 딱 너무 좋아? 많아도 음식 오면 좀 그래. 그래? 취미로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하고 조금 경험해본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 흙이라는 그냥 무형의 것이 하나의 형태를 갖게 되고 제가 하나씩 만들어내는 느낌이 오묘해요. 내가 얘를 만들어냈다 이런 게 성취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도예의 길이지만 도자기를 빚는 매력에 하루하루 송지 씨의 행복이 더해집니다. 네, 이렇게 8시간을 꽂고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요약 작업을 하고 12시간을 또 구워요. 기다리는 시간이 한 3일씩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보는 작은 컵 같은 것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시골의 풍경, 들판의 꽃들. 그녀는 나고 자란 완주에서 작품에 영감을 얻는데요. 지금은 완주의 아름다운 경치를 테마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완주 구경이 여기도 완주였어? 이런 데도 있었어요. 이렇게 작품하면서 더 알아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공방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나왔어요? 왔어요? 어서와요. 요즘 다 손으로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저희 거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에 들면 너도 만들어. 내가 만들어줄게. 뒀다가 이제 판매되면 판매도 하고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여기에 많은 분들하고 좀 만나가지고 소통도 하고 싶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조금 인식 변화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공방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자 배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줍니다. 복합 문화 공간을 꿈꾸는 송지 씨의 바람 때문인데요. 예술하는 청년들 또는 이제 활동하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청년들이 같이 네트워킹을 하면서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 챙겨주고 지역의 문화재단을 통해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교류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됐다는 송지 씨. 정말 제가 도자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이런 작품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런 작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기회들이 생겼어요. 어느덧 해가 기울고 별을 좋아하는 그녀의 공방도 불빛으로 환해집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2번 진행되는 도자기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흙의 매력에 푹 빠진 수강생들은 작품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도자기 수업이 진행되는 공방 한편에는 자수 수업도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송지 씨, 이게 가능한가요? 대화가 다 들리다 보니까 이쪽에서 막 떠들고 있으면 이쪽에서 막 웃기도 하고 이쪽에서 막 소근소근하고 있으면 저기는 왜 소근덜인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재밌어요. 그냥 수업하는 게 딱딱하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서로 각자 막 일상 얘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사랑방 같은 느낌? 아니 그 동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해요? 항상 시끄러워 들어가더니 희한하다. 시비 거는 거 같지? 네, 엄청 잘 가르쳐 주시고 되게 꼼꼼하세요, 생각보다. 네, 딸같이 잘 가르쳐줍니다. 흙을 빚으며 사람들과 오고 가는 대화 속에 큰 힘을 얻었다는 송지 씨.
소소한 즐거움이 있는 수업을 마무리한 후 그녀가 찾아간 곳은요. 완주의 구경, 팔품팔미에 대해서 이제 저는 도자 그리고 이 친구는 일러스트로 해가지고 의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회의 중입니다. 지역에 대한 관심과 도예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꿈을 빚어가는 송지 씨. 오늘도 도예에 한 걸음 나아가려는 그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그 노력이 모일 것을 알기에 그녀가 걸어갈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원래 사람은 흙으로 나서 흙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 흙이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내가 할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작품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삶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작품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머니는 자수를 하고 딸은 옆에서 도자기를 빚고 네, 이렇게 같은 공방에서 서로의 꿈을 이어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요, 음악을 만들 때 창작 때문에 뭐 머리카락이 빠진다, 소화불량이 걸린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막상 결과물이 나오면 희열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창작하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에 더 삶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어머님이 먼저 전시회를 여셨지만은 앞으로는 모녀 모두 함께 전시회를 여는 그날까지 두 분 모두 열심히 작품 활동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식 잘 왔습니다. 자, 전북의 참 좋다에서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어는 당신의 3월을 응원합니다입니다. 예. 자, 오늘 3월 새로운 시작과 함께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 응원을 해주시고 싶은 분들 문자 메시지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샵 1991번,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북이 참 좋다 친구 추가한 후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서 오늘 중간 선물 가장 열정 넘치는 사진과 함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에게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받을지 궁금합니다. 계속 기다려볼까요? 네,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전국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전의 전통시장 나들이 소식 먼저 전해드릴 텐데요. 빌딩과 아파트 숲 사이에 전국 3대 5일장의 명성을 잇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때때로 옛 추억이 그리운 날, 설레는 마음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장터가 있습니다. 빌딩과 아파트 숲 안에 있는 그리운 고향의 장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곳이죠. 장터하는 포장마차에서는 푸짐하고 따뜻한 잔치국수 한 그릇이 손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줍니다. 국수가락 위로 추억 한 모금이 피어나죠. 친정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끓여낸 추어탕을 만날 수 있는 곳. 오늘은 유성장으로 추억 나들이 가볼까요?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대전 유성. 매월 4일과 9일이 되면 유성 5일장이 열려 도심이 떠들썩해집니다. 언제든 누구와 찾아와도 즐거운 그리고 사람 냄새 가득한 5일장. 오늘은 대전을 대표하는 유성장을 왔습니다. 야, 사람 한번 보세요. 오늘은 여기서 장터 나들이에요. 가자. 하루 유동인구 만여 명이 이룬다는 유성 5일장. 농수산물부터 반찬거리까지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전국에 유명한 시장이 많이 있지만요. 5일장으로는 유성장이 빠지지가 않죠. 아,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3대 시장 안에는 5일장 안에는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하고 농촌하고 뭐 가교 역할도 하고 또 농촌에서 직접 농사 지으신 그런 뭐 과일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직접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골목 사이로 길게 늘어선 좌판들.
하나라도 놓칠세라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저도 유성장을 가끔 오지만요. 올 때마다 정겨운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기 앞에 아파트 있고요. 여기에 이제 빌딩 있고 빌딩과 아파트 숲 사이에 있는 고향의 정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유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야, 봄이 다가오니까 꽃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황금돼지를 맞이해서 만복을 기원하는 황금돼지들도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에 나오면요. 볼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을 보기 위해 분주하게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오늘은 유성장에서 어떤 추억을 만날까요? 여기 맞네요. 여기가 또 유성장에서 유명한 집이라고 하는데 와 정말 아직 점심 식사 시간이 안 됐는데도 손님들이 가득 찼는데요. 지금 팥죽 있죠. 가마솥에서 끓고 있는 선짓국 그리고 보리밥에 된장국까지 메뉴판에 적혀있는 이 금액 이게 정말인가요? 실화인가요? 오, 메뉴판에 적혀있는 이 금액들이 네네네. 이렇게 착하게 판매를 하셔도 괜찮은 건가요? 남는 거는 많이 팔면 조금 있죠. 없다면은 거짓말이죠. 장사가 없이 장사할 수 있어요. 겨울철엔 우거지를 넣고 얼큰하게 끓인 선짓국과 멸치 육수로 맛을 낸 잔치국수가 인기 메뉴입니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장 보러 나온 사람들이 오순도순 둘러앉아 허기를 채우며 쉬어갈 수 있는 곳이죠. 시장 좀 봐가면서 이제 길조가 되니까 이렇게 좀 차차고 또 저렴하고 맛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취향적으로 찾게 되는 거죠. 대부분이 나가면 6,000원, 7,000원, 10,000원인데 여기는 D급 비싸봤자 4,000원, 3,000원, 2,000원이잖아요. 그러면서 모두가 즐길 수 있잖아요. 유성장 최고예요. 기다려지는 유성장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보리밥집 최고예요. 따뜻하게 담아낸 잔치국수. 맛을 보지 않고서는 걸음을 뗄 수 없습니다. 호로록 호로록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그릇 뚝딱입니다. 정말 국물이 끝내줍니다. 멸치 육수인데 진하면서도 느끼하지 않고 깊은 맛이 있고요. 게다가 양념장이 정말 예술이네요. 이 양념장을 위해서 간장을 직접 담으신다고 하는데 후루룩 말아주는 패스트푸드 국수 같지만 그게 아니고 1년 전부터 이 국수를 위해서 장을 담았던 거죠. 슬로우 푸드입니다. 정성이 가득한 음식이에요. 장터 한편에서는 주인장이 직접 만들었다는 수제 도마가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단단하면서도 무늬결이 살아있는 나무 도마.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느티나무예요? 한국 느티나무. 이거 전부 다 그럼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제가 다 만들죠. 제가 다 만들어요. 하나 만드는데 거의 1시간씩 걸려요. 하나 만드는. 이것도 직접 다 만들어요. 기계 반, 손은 반. 그래서 힘들어요. 저는 처음에 이 도마가 아니라 그냥 장식품들 예술작품인 줄 알았어요. 같은 도마라도 이쁜 거 쓰면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옛날하고 틀려서 이쁘고 좋은 걸 쓰는 시대라 더 발전하면 이쁘고 좋은 게 많지. 그렇게 써야죠 또. 유성장 구경을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바로 장터 맛집을 찾는 거죠. 최근 국무총리가 다녀간 뒤로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있다는 추어탕집입니다. 야, 어머니 맛있게 드셨나 봐요. 국물 하나를 안 남기셨네. 안 나왔잖아요. 그릇을 보면 알잖아요. 먹은지 안 먹은 거. 맛있어서 잘 먹었지. 네, 이 집은 자주 오세요? 네. 밥맛이 없다도 밥맛이 나. 이 집에는 이런 반찬이 좋아서. 그러고 이 추어탕도 구수한 게 맛있고. 그러고 첫째 죄니 아주 언니들 온다고 반가워 죽는데야. 그래서 친절하게 해준 게 좋고. 사장님은 주방 일도 서빙도 혼자 척척해내며 친정어머니의 비법 그대로 추어탕을 끓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손님상에 올릴 겉절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때그때 버무립니다. 신선한 양념에 통깨까지 듬뿍 뿌려 먹음직스러운 손맛을 자랑합니다. 예,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셔요. 신선하니까. 거기다가 또 통깨를 제가 많이 넣어드려요. 왜냐면 건강식이로다. 저희는 조미료를 안 넣거든요. 유성장의 푸근한 인심이 그대로 느껴지는 추어탕.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죠?
추어탕 만드는 거는 그럼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친정엄마한테 전수를 받았어요. 옛날에 이렇게 보면 논두렁이 이렇게 무너진 데가 있잖아요. 비 오면 무너지면 거기다 청솔가지를 쪄서 이렇게 막아놔요. 예, 막아놓으면 그 청솔가지 그 밑으로 미꾸라지가 많이 뭉쳐 있어요. 예, 그걸 잡아갖고 와서 집에서 이제 엄마가 추어탕을 끓여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엔 논두렁에서 미꾸라지를 잡아 커다란 가마솥에 넣고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곤 했죠. 옛 추억이 방울방울 떠오르는 추어탕. 푹 끓여낸 추어탕에 들깨가루와 부추를 넉넉하게 넣습니다. 후후 불어서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든든하면서도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추어탕도 지역마다 만드는 방법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 추어탕은 자극적이지 않고 삼삼하고 순하지만 그 속에는 깊고 건강한 맛이 있습니다. 충청도식 추어탕이에요. 걸쭉하면서도 진하고 순해서 자극적이지 않은 추어탕. 여기에 손맛으로 버무려낸 겉절이를 함께 먹으면 입안이 개운해집니다. 오늘 유성 5일장에 와서 잔치국수 한 그릇의 행복함도 느끼고 뜨끈한 추어탕으로 몸보신도 하고요. 게다가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고향의 정, 고향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갑니다. 처음 찾아가도 전혀 낯설지 않고 오랜만에 만나도 반갑게 맞아주는 유성 5일장. 올봄엔 유성장에서 소중한 추억을 꺼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유성장에서 만나요. 네, 유성장에 하루 만여 명의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제 생각에는 이 장터의 별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 말아주는 이 잔치국수에 뜨끈한 추어탕까지 유성장에 가면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요 특히 국수 가격이 2,000원이라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오늘 점심 먹었는데 국수 7,000원에 먹었거든요. 근데 2,000원이에요. 반드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넉넉한 정과 인심, 추억을 만날 수 있는 가까운 전통 장터, 전통시장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간 선물을 발표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네. 당첨자 나왔나요? 네. 두구두구 함께 할까요? 두구두구. 자, 오늘 중간 선물 받으실 분 문자 3671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당차게 태권도 포즈를 딱 취하고 있네요. 멋집니다. 오늘 고칼로리 피자 선물 세트 드립니다. 피자 잘 먹을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전남으로 가는데요. 편백나무가 자랑인 장성에 심상치 않은 일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홍길동의 고향 장성. 요즘엔 이것의 고장으로도 유명하죠. 바로 편백나무. 역시 장성하면 공기가 좋아, 공기가. 어우. 깊게 들이키는 편백나무 향 사이 무언가 제 코에 감지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알던 편백숲의 향이 아닌데? 아니 약간 이 편백숲 안에서 바다 향기가 나요. 후각이 잘못됐나? 저거 뭐야? 저거 뭐예요, 저거? 바다도 아닌 산속 나무 사이에 덕장이 떡. 아니 이게 뭐예요? 편백숲에서 잘 말려지고 있는 굴비입니다. 어머, 웬일이야. 편백 품은 굴비래요. 편백나무와 굴비, 듣도 보도 못한 그 얘기 시작해봅니다. 바닷가 어느 집 처마 밑에서 해풍에 말리던 그 굴비가 산속에 덕장을 차렸습니다. 겨울바람에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며 편백나무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품어안고 말려지고 있네요. 제가 귀농 4년 차인데요. 제가 이 귀농해보고 이렇게 충년산에 들어와 보니까 이 피톤치드를 먹으면 이 바람에 뭔가 말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굴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냥 갖고 와서 걸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아래서 다 작업해가지고 올라오죠. 아유 그러면 지금 작업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요. 여 밑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야 제가 또 궁금한 걸 못 참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안내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 보실래요? 아유 또 편백굴비 또 뭐야? 편백나무에 걸린 굴비, 그 탄생은 산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야 작업하고 계시군. 안녕하세요. 아니 어머니. 예.
지금 비닐 쫙쫙 긁어내시네? 뭐냐면은 요즘에는 소비자들 젊은 엄마들이 많아서 이거 손질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깨끗하니 비늘을 벗겨야 냄새가 안 나거든요. 당신들의 수고쯤이야. 내 자식이 더 편하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비늘을 벗고 오동통한 맨살로 다음 순서를 기다립니다. 물로 씻어내는 대하인 줄 알았는데 소금을 붓네요. 6년간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눈처럼 하얀 빛에 끝맛은 달달하답니다. 그럼 이제 이거 또 갖고 와가지고 이거 소금 착착 뿌려야죠 이거. 아,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 삭간질을 하는 아니라 우리는 물간질을 해요. 소금물에 담가 졸인다는 얘기. 짜지 않는 적당한 염도 측정은 달걀의 몫입니다. 과학적으로 계란을 띄워놔. 500g짜리 약간 더 작게. 이러면은 이게 염도가 딱 맞은 거예요. 비늘을 벗겨냈기 때문에 소금물에 절여지는 시간이 짧아져 서너 시간이면 된답니다. 특히 소금물에 풍덩 전체가 담궈지니 머리부터 꼬리까지 골고루 일정하게 간이 된다네요. 서너 시간 소금물에 잘 절여진 굴비를 예쁘게 엮어줄 차례. 비슷한 크기대로 굴비 한 두름, 그러니까 10마리씩을 단단하게 엮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굴비 탄생, 그 험난한 여정은 지금부터입니다. 아니 근데 웬 지게예요? 웬 지게? 지게로 이제 설마 제가 생각하는 거 아니죠? 예? 지금 제가 해야죠. 한번 접어야지. 짊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득 차지도 않았네. 뭐 이 정도 짐이야. 어머, 이거 무게가 장난이 아닌데요? 와! 아우, 많다. 아우. 괜찮아요. 저 이제 여기서 얼마나 올라가면 되죠? 계단만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이고 내 새끼 가지야. 아이고. 아니 이걸 어떻게 맨날 등에 짊어지고 가셨을까? 힘들죠? 아우. 물기를 머금어 더 무겁다는데 80개가 넘는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고행의 길. 어머 다 와. 힘내. 제가 열심히 또 올라가 보렵니다. 여기 나오고 가죠. 제가 그대로 해주시죠. 어이 너무 힘드네. 저 마치 안 달 것만 같지만 제가 작은 게 아니라 건조대가 높은 거예요.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됐어요. 아우 정말 제가 너희들 때문에 애를 쓴다. 이렇게 덕장에서 피톤치드 품은 겨울바람을 맞으며 얼었다 녹았다 40일에서 60일 정도 말린다고 합니다. 온 동네에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숯불 화로에 굽는 굴비 보이시나요? 기름기 차르르르르 찜통에 찐 굴비, 잘 마른 굴비살을 찢어 무친 고추장 굴비에 바다에서 친구하던 게와 소라, 전복까지 간장에 절여져 한상 푸짐하게 올라왔습니다. 야 이거 장성하면은 바다에 그 바자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서 차려진 이 바다 한상, 와 상부터가 특별해요. 야 그리고 또 보니까 아까 아래서 뵀던 분들이 아닌데 아유 이렇게 또 의복을 같이 입으니까 아우 전문 셰프 같아.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요리사의 길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그래갖고 좀 맛을 잘 내요. 이야. 보니까 이거 아주 사이즈도 화려해요. 네, 저희가 뭐 편백에서 이제 피톤치드 맞으면서 굴비도 이제 재배를 하지만은요. 저희가 이제 뭐 쪽으로 저도 이제 기농을 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남들하고 틀리게 간장을 저희가 또 따로 발효를 해서 이제 제작해서 남녀노소 다 드실 수 있는 음식으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제 제대로 한번 먹어볼까요? 자, 이렇게 펼치죠? 네. 나는 알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띄워놓고. 네. 딱 이렇게 뜯고. 네. 또 가운데를 한 번 더 뜯고. 네. 이쪽에도 여기 이쪽에를 손톱으로 착. 그리고 여기서부터 동강. 여기서 잘라서 동강. 자,
바삭바삭해갖고. 자, 이렇게 탁 얹어서 어머! 보기만 해도 맛있어. 세상 최고의 한 숟갈.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이 굴비 제 입으로 들어갑니다.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저만 먹을 수 있나요? 그게 그래. 같이 먹으면 되지. 어머, 굴비가 아주 꿀맛이네. 어쩜 이렇게 맛이 좋아요? 맛있죠. 아니, 원래 이제 굴비가 맛있는 거는 또 당연한 사실인데, 이게 편백 향을 품어서 그런가, 이 뭔가 비린탄 맛도 더 없는 것 같고, 또 담백하면서도 아주 깔끔하게 맛있어요. 게장의 굴비 한 점은 신의 한 수. 고추장 굴비와 전복장의 환상궁합. 부들부들 굴비찜은 안 드셔봤으면 말을 마세요. 비리지 않고 짜지 않아 준 굴비 맛에 두 눈이 번쩍 절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눈이 갑자기 그져버렸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편백나무 사이 겨울바람 맞으며 말려지는 굴비. 피톤치드가 냄새도 잡아내고 향균 작용을 한다니 몸에도 좋겠죠? 밥도둑계의 신상, 편백품은 굴비 맛을 원 없이 확인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편백숲에 굴비 덕장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편백굴비는요, 장성군 주민들이 농업기술센터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서 함께 추진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편백숲에서 향균과 살균 작용이 이루어져서 생선 특유의 냄새를 잡는데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요, 편백숲에서 이 힐링을 하는 굴비가 살짝 부럽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 예, 특히 최근 편백잎의 이 아토피 치료 효과가 동물 실험으로 밝혀지기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네네. 장성의 이 편백굴비, 편백숲의 효과를 음식에 적용한 사례로 정말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마을에서는 이 편백굴비를 주제로 한 체험장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서도 이 소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장성의 편백굴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예, 이번에는 장류의 고을 순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부터 음식 맛은 장맛이라고 할 만큼 우리 선조들은 뭐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예. 장맛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장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한 집안의 장맛이 변하면 이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것으로 여겨질 만큼 이 장은 우리 삶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 순창에서 장 담그기 비법을 배워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배워보시죠.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시끌벅적한 사람들 소리로 활기가 넘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국의 사람들이 순창으로 모인 이유. 대한민국 장류 1번지 순창으로 떠나보시죠. 예로부터 장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순창. 그 명성과 비법을 이어가고자 제조 기능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복과 앞치마로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 바로 고추장 만들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통 고추장 만들기에 푹 빠졌습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전통장을 알려줄 일일 강사. 40년 동안 장맛 외길 인생을 걸어온 강순욱 명인께서 나섰습니다. 선생님 이제 만들어 볼까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제일 처음이야. 내가 고춧가루 일단은 부숴봐. 250g. 250g. 와 이거 장난 아닌데요?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졌죠? 근데 이거 이대로 먹어봐도 돼요? 먹어봐. 먹을 수 있어요? 깨끗 손가락에 쫙. 맛있지? 맛있어요. 끓였다 내렸다 하면서 아미노산도 생기고 이제 전통의 맛이 나는 거야. 매운맛이 가시고 단맛도 가시고 그래갖고 이제는 고추장이 되는 거야. 이대로 완성? 완성. 완성. 예. 얼마나 발효해야 돼요? 이거 6개월에서 1년간. 그럼 제가 만든 이 장 6개월 후에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와. 내가 꼭 요놈 줬다 줄게. 또 다른 장맛을 체험하기 위해 장소를 옮겼습니다.
메두를 씻어 장독에 넣고 간장 담그기에 나섰는데요. 자고로 음식 맛은 장맛이요, 장맛은 손맛이거늘 오늘 사람들의 손맛 제대로 들어갔겠죠? 아이가 태어나면 대문에 금줄을 걸어두듯 장에도 금줄을 걸어 소중하게 생각한 선조들의 풍습을 따라 전통장 만들기를 마무리합니다. 장을 담그는 특별한 체험을 위해 사람들이 이동했습니다. 떡매를 쪄 쫄깃한 인절미를 만들어 볼 텐데요. 즐거워하는 사람들 사이로 이경주 리포터가 떡매치기 도전에 나섰습니다.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 이거 제가 괜히 진 게 아니에요. 떡매를 치며 만든 인절미, 직접 만들고 함께 먹으니 그 맛이야 비교 불가죠. 이 행사를 만드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많은 문화가 지금 소실되고 또 전통이 좀 사라지고 있는 판에 순창은 장류 고장이라 그런 명맥을 잇기 위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 담그는 날이 따로 있다면서요? 손 없는 날을 좀 잡았고 말일, 닭일 이런 날을 택일해서 장을 담궜는데 닭일은 달달하는 그 말 어원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닭일날 닮았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말일은 말 어원에서 오듯이 맑을 때 장맛이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일을 택해서 담갔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해학이죠. 전통장에 담긴 선조들의 해학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발효 소스 토굴입니다. 와, 여기 진짜 넓은데 여기 어떤 곳이에요? 장을 저장하던 창고를 장고라고 어른들이 옛날에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곳이 또 있어요, 국내에? 우리나라에는 지금 순창밖에 없죠. 여기가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134m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저장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연 냉장고라 불릴 만큼 시원한 발효 소스 톡을 한국의 대표 소스라 할 수 있는 고추장을 저장한 공간도 있는데요. 시간과 자연이 빚어내는 맛, 장유 1번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순창 사람들의 노력이 담긴 곳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죠? 되게 신비로운 공간 같아요. 아이들한테 장이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게임식으로 좀 만들어 놓은 미드 아트 공간이에요. 전통장의 제조와 숙성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미디어 아트 공간. 발효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발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곰팡이에요. 곰팡이를 따서 쭉 여행을 하다 보면 장이 1년 동안 숙성돼서 맛있는 장이 되는 과정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체험을 통해 장에 특유한 좋은 균과 나쁜 균을 알게 되면서 아이들에게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발효 소스 토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50개 나라 600여 개 소스가 전시된 소스 기획 전시관도 볼 수 있는데요. 흔히 먹는 케첩이나 마요네즈부터 이색적인 소스들까지 이곳에 오면 소스 박사가 되겠는걸요? 양식당이나 단식당에서 먹던 소스 이런 거를 직접 여기 왔다 보니까 좀 신기하고 참 보기 좋습니다.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발효에 대해 배우고 나니 톡을 한쪽에선 은은한 커피 향이 풍겨왔는데요. 원두를 발효시켜 만든 발효 커피 들어는 보셨나요? 발효 커피는 처음 들어봐요, 저. 커피도 홍종류다 보니까 커피를 그러면 청국장처럼 한번 발효를 해보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게 이 발효 커피예요. 순창에서만 먹을 수 있는 커피네요? 순창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커피라고 보시면 되죠. 살짝 구수하면서도 진하지 않고 깔끔하고 순창을 온몸으로 느끼고 갑니다. 그러시나요? 맞습니다. 저는 오늘 순창에 와서 고추장도 만들었고요. 인절미, 튀밥도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시면 전통장 확실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6개월 후에 이곳에 다시 와서 제가 만든 고추장 다시 찾으러 올 거예요. 여러분도 순창으로 놀러오세요. 장유 문화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장 순창에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음식 문화 발효에 대해 제대로 배워봤는데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장이 익어가는 순창으로 장맛 보러 오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마침 지난주에 이곳에 가서 장 담그기 체험을 하고 왔거든요. 아, 예. 네, 가서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왔는데 예. 이 강순옥 명인이 3대째 대를 이어서 전통 장 담그기를 하고 이야. 있는데 우리 전통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참 좋았어요. 그렇군요. 그뿐만 아니라 네. 5년 전부터는 미국으로 그리고 앞으로 호주까지 우리 전통장을 수출하게 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어떻게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네, 또 우리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데 이어서 이 지난해 장담그기가 네. 이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네. 된다고 합니다. 전통 발효 음식의 명성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데요. 젊은 분들에게도 이 장담그기의 효능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식 잘 왔습니다. 예. 네, 전북이 참 좋다. 오늘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여러분의 이야기 또 받아봤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와 있을지 지금 만나볼게요. 예, 오늘은 당신의 3월을 응원합니다를 주제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아봤죠. 자, 첫 번째 메시지는 3671 시청자.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 된 손자 힘찬 태권도 함성처럼 이앗 파이팅! 네, 아까 중간 선물 받으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봤을 때는 이제 예. 지금 이 자세에서 피자 받고 신나가지고 이렇게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리고요. 뭔가 이제 힘찬 태권도 함성을 거실에 하지 않았을까. 아이, 그럼요. 싶은데 예. 이제 개강했잖아요. 예. 네, 개강했으니까 예. 가면서 피자 맛있게 먹고 예. 그러고 나면 네. 그리고 저 에너지를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함께 나눠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흰 띠를 메고 있는데 예. 저 띠의 색깔도 이제 점점 변하겠죠? 그렇습니다. 검은 띠까지 화이팅입니다. 네. 자, 5895 시청자분. 봄에 입으려고 새로 산 자켓입니다. 이 옷 보면서 열심히 다이어트 중이에요. 이번에 꼭 성공해야 되는데 응원해주세요. 아이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한 사이즈 작은 거 사서 예. 못 입은 지 지금 한 몇 년 됐거든요. 아하. 네,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5895님은. 저는 버린 옷이 많지만. 예. 예. 옷 색감이 참 좋고 요즘은 또 오버핏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체형에 맞게 당당하게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동기부여가 돼요, 저렇게 사진 그럼요. 걸어놓으면. 예. 자, 다음 사진 보시죠. 8223. 3월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입학한 예쁜 딸들과 기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딸들 파이팅 하셨습니다. 와, 우리 딸들이 예. 애교와 끼가 굉장히 넘치는 아이들 같아요. 아유, 눈 표정 보세요. 찡긋. 예. 그러니까요.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입학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네. 또 신나고 설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기차 여행 어디로 갈지가 궁금한데. 그러게요. 네, 공기 좀 좋은 곳으로. 어디 추천할 만한 곳이 있어요? 기차로? 저는 여수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남해 쪽을 쭉 둘러보시면서 네. 좋은 음식도 좀 드시고 그러니까요. 좋은 경험들 많이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로 기차 여행을 가든지 간에 가족끼리 즐거운 추억 많이 그럼요.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0067 시청자입니다. 큰아들 민자가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좋은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사춘기를 멋지게 장식하길 응원합니다. 예. 야, 교복 처음 입어봤겠네요. 그러네요. 근데 늠름합니다. 넥타이가 지금 느슨한 걸 보니까 조금 더 바짝 긴장을 좀 해면 아빠 거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이제 초등학교 때는 보통 교복이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중학교에 가서 이제 우리 민재군이 처음으로 입어봤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사진 찍으라고 하니까 쑥스럽게 그렇죠. 이러고 있지만은 예. 내심 이제 방에 가서 몰래 문 열어보면 아유. 만지고 예. 사진도 찍고 그럴 셀카 거예요. 많이 찍죠. 그 화장실 거울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껏 그런가요? 취했을지도. 어느 그건 싫어요. 거울 봐도 다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런가요? 저도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재군 꼭 이제 중학교 생활 건강하게 응원드리고요. 잘하기 바라겠습니다. 8914님, 오늘 입사 지원한 곳에서 1차 서류 전형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3월엔 꼭 취업에 성공하고 싶어요.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아, 제발 예. 1차에 그치지 않고 쭉쭉 다 모든 걸 통과해서 예. 최종 합격 통보를 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류 전형 이제 시작인데 시작이 좋으니까 결과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3개월, 2개월 정도 전형이 진행이 되나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뭐 곳에 따라 3월에는 취업에 다르죠. 성공했다고 하시니까 꼭 취업 성공하셔서 나중에 멋지게 취업 당당히 하신 합격 사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많으실 것 같아요.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요. 3월에게는 모두에게 즐거운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당첨자를 발표할 텐데 방금 사연 소개된 바로 이 선물 받으실 분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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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요즘 3월이 왔구나 하면서 실감나게 하는 게 있어요. 네. 바로 청첩장인데요. 청첩장. 저만 그런가요? 아유,
너무 들어와요. 너무 많이 와. 5월 달에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쭉 들어올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이 보면은 3월에는 이 주말마다 이 결혼식장에서 보내야 할 것 같다. 이런 네.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아니겠죠. 같은 익산에서 결혼 앞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하네요. 아, 그 얘기 제가 좀 해드릴까요? 네. 익산에서 결혼하시는 분들에게 혼인신고하시는 신혼부부들에게 사진을 찍어드린다고 합니다. 시청 내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실 수 있고요. 아크릴 액자에 사진을 담아서 드린다고 하니까요. 익산시청으로 혼인신고하러 가시는 분들 멋있게 미리 좀 단장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그 사진 볼 때마다 혼인신고했던 그때 그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사랑이 좋아요.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구호 외쳐볼까요? 네. 좋다 좋다. 전북이 참 좋다. 좋다. 이 프로그램은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내 몸의 1도를 높여주는 보약 고사리 아주맘 황토 생강,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한 피자,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과 함께합니다.